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에 291페이지에 있는 수행 내용 계속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사료 설명을 보면은 영업부 직원의 명함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명함을 인쇄했는데 20만 원이었네요.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적격증명을 안 썼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까지 작성해라 하는 문제죠. 자, 9월 2일 날짜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9월 2일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야죠. 명함 인쇄한 거는 도서 인쇄비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명함이기 때문에 826번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기흥인쇄인데 아마 기흥인쇄 거래처 코드 있네요. 시험에서 꼭 거래처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적요는 명함 인쇄대 지급 6번 적요 쓰면 되겠고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FAT 1급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결산 메뉴의 맨 끝이었는데 지금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거니까 입력을 해보세요. 네, 적요의 명함인쇄까지 이렇게 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나타나는가 보신 다음에 닫아서 저장하시라 그랬죠. 예 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구분에 나오는 것들이죠. 농어민과의 거래,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등등해서 그 코드가 쭉 있었던 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거 설명을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는데, 대개 요 항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는 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거래인데 자동차 보험증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한 것 중에 면제 거래 중에 자동차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금융 보험 용역의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증권 120만원짜리가 있고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9월 4일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증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하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고 똑같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거기
구분해서 입력할 것이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전표 입력부터 해볼까요? 자, 날짜는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날 돈을 어떻게 납부했나요?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그러면 3번 차변의 보험료. 자, 보험료 중에서도 이거는 영업부 승용차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821번을 판매관리비를 골라 주셔야 되고, 거래처는 삼성 화재니까 삼성화재 없나요? 없군요. 네, 여기다 삼성화재 그냥 타자만 해주세요. 적요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적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차 보험 금액은 1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보통 자동차 보험료 해주시고 120만원. 네,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수행 2번에 있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이 어디 있느냐? 네, 여기에 있죠. 클릭하셔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다가 2020년 9월 4일 상호는 주식 가로 열고 삼성화재, 주식회사 삼성화재.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표자가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고, 사업장도 안 나와 있고요. 지나가고, 사업자 번호도 없어요. 금액은 120만원. 자, 그런데 구분에다가 구분해 보시면 16번 금융보험용역 16번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820 보험료 821번의 보험료. 그리고 적요에는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동차 보험. 자, 그리고 여기서 놓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보시면은 명세서 제출 제외에 한 건에 120만원,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한 건에 2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 결과 보시면은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했고요. 적요를 아주 잘 써놨네요. 보험 기간까지 이렇게 잘 넣어놨는데, 여러분 실무할 때는 이렇게 자세히 적요를 자세히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은 우리가 작성한 것과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시고. 같습니다. 자, 다음 거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자, 한번 이건 처음이니까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라든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등의 거래는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출증명서류 미수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은 가산세를 절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어떤 거래냐? 이런 거래다 이겁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해당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 운송 외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택시는 안 되고 화물차 같은 거 제공받은 경우 우리가 송금 명세서를 이용해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재활용 폐자원 용역의 경우에도 송금 명세서를 가지고 가산세를 제외받을 수 있고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 용역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복권 판매 수수료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다 그랬는데, 인터넷, PC통신,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또 우편 송달에 의한 주문 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홈쇼핑으로 물건 같은 거 사고 대금을 송금했을 때 그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주면 우리가 그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걸로 인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법인들은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주면 가산세를 면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해야죠. 계좌이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이체 내역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수행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지금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운송료 15만원을 지급한 영수증인데, 신속용달차죠.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이렇게 적격증빙이 아니었던 거죠. 대금 15만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근데 이 신속용달 하나은행의 예금주가 여기 있는 영수증에 있는 이 공급자의 요 이름하고 항상 같아야 돼요. 이게 틀리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나은행으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고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면 이 15만 원의 2%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30일 먼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9월 30일 일반 전표에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죠. 그래서 3번 차변에 제품 운송을 의뢰한 것이니까 운반비 판매 관리비에 대한 운반비예요. 제품 운송이니까. 원재료 운송이면 원재료로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제품 운송이니까 824번. 거래처 신속용달 거래처 적용은 제품 운송료, 제품 운송료라고 저기에다 그냥 타자하시죠. 제품 운송료 금액은 15만원 엔터 치시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한국은행 보통, 적용은 제품 운송료 15만원. 이렇게 전표 입력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 2번에 있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러 갈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번에는 3번. 제거 아까 저장을 안 해버렸네. 저장을 안 했군요. 꼭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3번째 줄, 여러분은 3번째 줄이죠. 자, 거기에다가 2020년 0930 신속용달 박진현 서울 은평구 가좌로 162 124 60 2145 거래금액 15만원. 자, 구분에서 송금 명세서 제출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33번 구분이 33번이에요. 계정 코드는 운반비 824 저교에는 제품 운송료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가보면은 명세서 제출 제외에 여러분은 2건로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거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한 건인데 여러분은 2건의 금액이 2개가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역을 보면 아까 금융보험용역 여기하고 그 다음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하고 2군데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 두셔야 돼.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하고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저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 3번 하러 가겠습니다.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송금 명세서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결산 재무제표의 맨 밑에 있는 메뉴 여러분 처음 작성해보는 양식이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거래일자 2020년 0930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명은 신속용달 성명 박진현 사업자 124 60 2145 거래내역 운송비 거래금액 15만원 송금일자 2020년 0930 CD가 은행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FE 눌러가지고 우리은행 아니 하나은행으로 보냈죠. 하나은행 81번 계좌번호 501 하이폰 5482 하이폰 6242 이렇게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정 코드는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위에 보면은 이것은 저장하기 단추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저장 안 하고 닫으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만은 아예 저장하기를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TAT 2급에서는 바로 여기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까지.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과 경비 등 송금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제법 자주 나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게 되면 분계는 차변의 운반비, 판매관리비 1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했죠.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이와 같이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 분으로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까지 마무리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금관리 편인데요. 자금관리,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어음 관련 거래, 어음 관련 거래의 분계 유형, 보관시, 결제시, 부도시, 배서 양도시, 할인시.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바로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을.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에서는 FAT 1급에서 했던 그 유형 외에 더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일 한림사의 외상매출금 중 3천만 원은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을. 그러면 10월 1일 날짜에 일반 전표에다가 10월 1일 날짜 일반 전표에 차변에 110번 받으러. 은행은 한림사, 거래처는 한림사. 적요는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1번 적요. 차변금액 3천만 원. 대변은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 역시 똑같고요. 한림사. 적요는 5번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회수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다음에 10월 5일 걸 보시게 되면 만기 하나기업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3,8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10월 5일 날 입금되었다. 그런데 추심료는 없었나 봐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이 받으러 음이죠. 자, 10월 5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3번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예금이죠. 적요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이 당좌 추심된 거예요. 2번 적요. 금액은 3,800만 원. 대변은 110번 받으러 음. 거래처는 하나기업. 적요는 받으러 음이 만기가 된 거죠. 6번 받으러 음 당좌 추심. 금액은 3,8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월 8일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매입대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3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 어음의 만기일은 11월 30일이다.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배서 양도해서 갚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고요. 부채감소. 대변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으러 음이죠. 이때 거래처는 서로 다르다는 거. 외상매출금의 거래처와 받으러 음의 거래처는 다릅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10월 8일 차변의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한성,
저교에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배서했는데 7번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양도, 어음을 양도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배서양도가 이거죠. 4,300만 원인가요? 대변 받으러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베스트, 저교는 4번 외상매입금 배서양도 결제 4,3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인데 여기서 배서양도는 서로 거래처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거 봅시다. 부도. 주식회사 두리온스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금 900만 원을 지급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지급 거절되어 부도 처리하였다. 네, 10월 10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부도 어음과 수표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자, 10월 10일 거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10월 10일, 차변은 부도 어음과 수표 976번. 거래처는 똑같아요. 두리온스. 저교 뭐 적당한 거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도라고 부도 처리라고 하죠. 차변의 금액은 900만 원. 대변은 받으러움이 없어진 거죠. 110번 받으러움이고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두리온스. 혹시 부도음으로 대체 7번 적용 있네요. 7번 적용 부도음으로 대체 9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월 15일 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스 주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500만원 이렇게 된 거를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한다. 네, 어음 500만원을 주어고 5만원은 할인료로 공제하고 495만원을 이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네, 이 계좌는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자, 그러면은 10월 15일 거 입력해 볼까요? 날짜를 10월 15일로 바꾸시고, 자, 대변의 받으러움을 은행에다 처분했으니까 대변의 받으러움. 이 받으러움은 어디서 발행한 것이냐면은 올림푸스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푸스. 저교는 받으러움을 우리가 지금 할인하려고 하는 건데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어음 할인액 당좌 A비라. 네, 5번으로 하겠습니다. 어음 할인액 당좌 A. 자, 금액은 500만원짜리죠. 500만원. 3번 차변. 자, 차변에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국민은행 구로지점으로 아니다.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죠. 네,
당좌예금, 차변이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102번.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당좌 있네요. 네. 적요는 어음 받으러음 할인액 당좌 입금이라는 3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5만원을 뺀 495만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변에 이 5만원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번. 예.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자, 거래처 무시하시고 적요에는 할인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료. 금액은 5만원.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음을 할인했을 때 회계 처리. 우리 FAT 1급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행 결과, 지금까지 했던 거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어음을 받은 경우 차변에 받으러음, 대변에 외상매출금. 두 번째 것은 근데 어음을 받고 우리 자금 관리 안 했네. 지금 자금 관리 하나도 안 했네요. 예, 다 자금 관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거부터 자금 관리 한번 해볼까요? 자, 10월 1일 입력하시고, 받으러음 회계 처리만 하고 자금 관리 안 했어요. 자, 10월 1일 거 받으러음 줄 클릭하시고 F3 누르셔가지고 밑에 입력해야죠. 보관, 전자어음이니까 어음 종류는 6번, 어음 번호 거기다 입력해야 돼요. 004 2020 1001 123456789 엔터. 자수에서 엔터. 발행일도 그냥 엔터. 만기일은 2021 0112. 예, 만기일. 지급은행 F2 눌러서 국민은행. 또 지점 구로지점까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것도 2번도 안 했어요. 만기 처리도. 자, 10월 5일로 검색하셔서 자, 받으러음 클릭하시고 F3 여기서 만기로 5번 만기, 아니 5번이 만기, 4번 만기 받으러음 더블 클릭을 해서 그 3,800만원짜리 선택하고 엔터 치면 끝. 그 다음에 8일날 것도 자금 관리 해줘야 됩니다. 자, 8일날 받으러음 줄 클릭하시고 이거는 배서 양도예요. F3 밑에서 어음 상태를 배서 3번 어음 번호 더블 클릭을 해서 4,300만원짜리 선택 엔터 치면 거래처로 넘어오죠. F2 눌러서 어느 거래처냐? 예. 아니요. 한성이 아니라 그러네. 한성에다 주었죠? 네, 한성. 예. 거래처는 지급 거래처는 한성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 다음 10일 거 부도난 것도 해야 됩니다. 10월 10일 받으러음 클릭하시고 F3 밑에 어음 상태는 부도 5번 어음 번호 더블 클릭을 해서 900만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끝. 그 다음에 15일 거 할인한 거. 자, 10월 15일 입력하시고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 자, 할인 받으러음 어음 번호 더블 클릭 500만원짜리 선택 엔터 치면 할인 기관 거기서 F2 눌러서
할인기관은 국민은행 구로지점, 국민은행 당좌 지점, 구로지점 엔터. 할인율은 생략. 입력을 굳이 하자면 1%가 할인료입니다. 할인율이에요. 5만원에 1%, 500만원에 5만원은 1%죠. 자, 이거 시험에서 할인율은 항상 생략하라 하니까 입력하지 않고요. 만약에 입력하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 나오죠. 1% 이렇게 입력을 1만 입력하면 퍼센트는 1%. 그냥 1만 입력하면 되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말라, 생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수행 내용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음 관련 거래를 쭉 해봤습니다. 이거 저 FAT 1급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죠.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급 어음 관리. 지급어음은 수령을 해서 발행과 또 만기 때 결제를 하죠. 자, 수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어음 등록 및 발행.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전자어음 한 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수령일과 내역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먼저 어음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표 입력하고 자금 관리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0일 여기 일단 상단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음 등록 눌러주시고요. 네, 수령일은 며칠이냐? 2020년 10월 20일.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 4번.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보통과 당좌가 있어요. 당좌를 선택하세요. 자, 시작 어음번호 뒷칸에다가 004 2020 1020 1, 2, 3, 4, 5, 6, 7, 8, 9네요. 매수 한매. 엔터 하시고 밑에 등록. 네,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 입력합니다. 날짜는 10월 20일.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죠. 차변의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대신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는 대신이고요. 적요는 어음 발행했죠. 외상매입금 반제를 위해서 2번 적요 넣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30만원. 대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대신 똑같아요. 그리고 적요는 우리가 외상매입금 반제를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4번. 금액은 130만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른단 말이에요. 발행 떠 있고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아까 그 등록했던 어음을 찾아주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발행일로 넘어가고요. 엔터 치면 만기일로 넘어가는데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네, 만기일은 지급기일로 고쳐주세요. 2021 0112. 지급은행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당좌. 엔터 하면은 자금관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24일 거 하나 해볼까요? 어음 결제.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보험 3,08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결제되었다. 네, 10월 24일 날 당좌예금에서 어음대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 대변의 당좌예금 빠져나갔으니까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적요는 지급보험이 당좌 결제됐죠. 4번 적요. 금액은 30800 플러스, 자 이제 차변은 그렇죠. 지급보험이 부채 감소된 거죠. 지급보험의 거래처는 한성, 적요는 지급보험이 당좌에서 결제되었다. 1번. 금액은 똑같아요. 30800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 우리가 이렇게 등록했었죠. 자, 입력해가지고 등록. 그리고 외상매입금 지급업 이런 분개했었고요. 그리고 자금 관리했죠. 그리고 어음 결제되었을 때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 그렇지. 방금 했던 거죠.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 자금 관리 안 했나요? 하하. 자금 관리 하겠습니다. 지급어음 F3 눌러서 결제 어음 번호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3,080만 원짜리 선택 결제는 이것이 끝납니다. 네, 자금 관리 자꾸 빼먹네요. 네, 여러분 시험 볼 때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314페이지에 수행 팁이 뭐가 있는지. 시험에서는 받으러옴 지급어음 계정은 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 네, 자금 관리 까먹으면 안 돼요. 전자어음 번호는 20자리로 어음 번호 체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내역이 수행된 전표의 삭제. 만약에 자금 관리 내역이 이미 수행됐는데 전표를 지워야 할 일이 있다면 어음 계정란을 클릭하고 하단의 자금 관리 내역란을 선택할 때 어음 번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서 상단에 있는 요 삭제를 클릭해서 자금 관리 내역을 먼저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상단에 있는 또 삭제를 눌러서 전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가 된 전표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 관리한 것을 먼저 그 내역을 삭제한 뒤에 전표 삭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고. 네, 그래서 자금 관련된 것까지 우리 또 연습했습니다. 네, 뭐 우리 FAT 1급에서 한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지금 술술술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무전자의 결산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